타인에 의해 한 인간이 상처받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극복하려고 하면 하나는 자존심을 회복하는 길이고 또 하나는 자존감을 성취하는 길이라고 할까요? 두 가지 길이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좀 정반대입니다. 자존심이라고 하는 건 내 반대편에 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면 타인과 내가 대립각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서 방어적인 태도를 이제 취하게 되는 게 자존심을 취하게 되는 길이죠.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오히려 방향이 반대예요. 내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 나보다 더 큰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방어한다기보다는 지금의 나에서 더 큰 나, 더 확장된 나로, 더 높은 나로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바로 이제 자존감을 인간이 갖게 되는 길이죠. 타인들에 의해 가지고 극심한 뭐라고 할까요? 상처를 받은 한 인간이 있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되니까 대체로 특히 그 사람이 타인들에 의해서 많이 노출된 사람일 경우 대부분 자존심도 잘 회복하지 못하고 그 방어적인 것이 오히려 이제 역으로 세상과 자기를 닫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극단적인 경우에 자살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우리가 이제 선례들을 봤는데, 그게 자존감을 회복하는 방식으로 그 방향을 만드는 경우는 사실 우리가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최근에 G 드래곤이라고 하는 연예인이죠. 그 정도 되면 저는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8년 만에 컴백을 했습니다. 그의 앨범, 싱글 앨범을 이제 먼저 발표했는데 그 앨범 제목이 좀 독특해요. 파워라고 하는 이름의 앨범을 이제 발표를 했고, 그 앨범을 보니까 뮤직비디오 형태를 통해서 되게 많이 뭔가를 준비한 것 같더라고요. 흥미로운 게 이제 파워였습니다. 그 노래 전체적으로 보면 내 파워를 올려, 파워를 업해, 파워업 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 뮤직비디오를 이제 보면서 자존심의 형태가 아니라 자존감의 형태로 나를 파워업 하는 그런 좀 새로운, 많이 흔치 않은 그런 선례를 보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흥미로웠고, 그 노래의 가사가 지금 많이 회자가 되면서 여러 방식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문학평론가이기도 하고 또 철학 강의를 많이 한 사람으로서 파워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고, 그 뮤직비디오에 처음 시작할 때 보면 특이하게도 위버맨시라는 단어가 나와요. 니체의 굉장히 유명한 단어죠. 위버맨시라는 게 위버, 넘어선다, 맨시, 맨, 인간이라는 뜻인데, 사실 거기서 넘어선다는 게 인간을 넘어선다라는 게 자기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그 어떤 말 중에 보면은 수수께끼, 재밌는 수수께끼 중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뭐냐, 이기기 어려운 게 뭐냐라고 하면은 자기 눈꺼풀을 제일 이기기 어렵다. 졸려온 사람이 자기 눈꺼풀이 자기를 덮는 게 제일 이기기 어렵다. 잠이 쏟아져가지고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그걸 좀 메타포로 생각해보면 자기를 이기는 게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를 가린 자기 시야를 넘어서는 게 제일 어렵다는 거죠. 자기 극복의 하나의 메타포로 저는 걸 받아들이는데, 위버맨시라는 게 사실은 자기를 넘어서는 인간이 가장 제일 어렵고, 자기를 넘어서는 인간이야말로 미래의 인류라고 생각한 게 니체였거든요. 니체라는 사람은 서양 철학 전체하고 대결했던 사람인데, 니체가 살았던 시기는 사실 그 유럽의 역사가 계몽주의, 또 계몽을 통해 가지고 사회를 굉장히 진보시키고 있다고 생각했고, 또 그것에 따라 기술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시대를 진화한 시대, 진보의 어떤 하이라이트, 절정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반대로 그런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는데, 니체는 거꾸로 그걸 생각해 가지고 이게 유럽 문명의 데카당스, 퇴퇴의 시기로 생각했고, 오히려 자기는 지금의 시기를 이제 극복해야만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생각했고, 그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인간의 미래의 인류의 어떤 화신으로 생각했던 게 바로 위버맨시였습니다. 위버맨시는 옛날에 영어책에서 위버맨시라는 말을 번역하는 거 보면 옛날 책에는 그걸 슈퍼맨이라고 번역했는데 잘못된 번역이죠. 그 힘이라는 게 무슨 뭐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니고 극복하는 인간, 넘어서는 인간이기 때문에 요즘 번역에서는 그건 오버맨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그 번역이 의미상 맞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오버한다, 넘어선다는 게 자기를 넘어서는 거고, 자기를 넘어서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파워를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파워는 사실 상대방을 지배하는 형태의 파워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나라 옛날 번역에 보면은 니체의 그 핵심적인 용어가 바로 이 파워거든요. 그래서 그 니체의 책을 번역하면서 will to the power라고 하는 니체의 그런 용어를 권력 의지라고 이렇게 이제 옛날엔 번역을 했는데, 요즘은 그걸 권력 의지라고 번역하지 않고 힘을 향한 의지, 힘의 의지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그 파워라고 하는 건 힘입니다.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게 정치적 권력이라든가 남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자꾸 우리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니체가 얘기하는 그 파워라고 하는 거는 힘이고, 가장 본질적으로는 자기의 힘을 업그레이드하는 거를 뜻해요. 그 니체가 위버맨시에 대한 메타포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미래의 인류에 대해서, 인간의 진화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한다고 하면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유명한 게 얘기를 하죠. 그 앞장에 보면은 이 세상의 인류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 종류의 인류가 있는데 낙타와 사자와 아이가 있다. 근데 낙타와 사자는 지금까지 있었던 인류지만 아이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사실 위버맨시의 그 전형으로 하거든요. 낙타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규율, 의무, 도덕, 이 세계가 당신에게 원하는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가지고 수용하는 그런 어떤 의무에 사로잡힌 인간들. 그러니까 이 인류의 역사는 대부분 이 낙타의 역사라고 니체는 봤고, 그 낙타가 어떻게 보면 심지어는 성공한 역사라고 봤기 때문에 지금까지 존재하는 역사를 니체는 긍정하지 않아요, 그거를. 그리고 그런 세상이 나에게 부과하는 그런 어떤 역할과 의무를 수용하는 짐진 낙타처럼 행위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였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가끔 역사에서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것과 저항하려고 하는 비판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있다. 그런 인간의 유형을 사자라고 하죠. 사자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포효하는 사자고 저항하는 사자고, 니체한테는 어떤 자유정신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자도 별로 역사에서 많지 않았다고 니체는 얘기합니다. 어떤 영웅형 인물을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사자보다 더 센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아이다. 그 아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니체가 얘기하는 그 아이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으로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수레바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스스로의 힘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는 누가 나에게 시키지 않아도 자기의 어떤 자율성을 가지고 자기의 내적 에너지를 가지고 뭔가 새롭게 창조하는 인간을 얘기하고, 그게 이 세상에서 어떤 직업에 어떤 일을 하는 인간의 형태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그 창조하는 인간이라는 게 예술가형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술가를 위버맨시형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창조적인 메타포로 얘기를 합니다. 일단 그 아이로 이 위버맨시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타인을 지배하고 이런 형태하고 좀 달라요. 자기 내적 동력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이제 업하는 인간을 얘기를 하죠. 저희 세대는, 제 세대는 사실은 서태지와 아이들의 세대였거든요. 저희한테는 아직 문화 대통령이었죠. 그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서태지가 너무 대단해가지고 서태지한테는 안티조차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인데, 서태지의 그 곡 중에서 보면 컴백홈이라는 곡이 있잖아요. 근데 그 컴백홈이라는 거 보면은 거기도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우리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어떤 락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게 서태지인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서태지의 그 컴백이라고 하는 거는 니체식으로 얘기하면은 사자 같은 거라고 보여져요. 비판적인 자유정신. 근데 이번 그 앨범을 보면은 G드래곤이 왔어, 내가 왔어, 내가 컴백했어, 이렇게 이제 얘기가 시작되는데, 이 컴백은 그 비판 정신을 넘어서서 나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겠다라고 하는 좀 더 진화된 형태의 업그레이드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거는 사자를 넘어선 아이가 되겠다, 여하튼 이렇게 좀 읽히더라고요. 어떤 이제 문화적인 힘이 그 정도로 이제 많이 좀 세진 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이제 그런 대목인데, 제가 이제 문화평론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채널이 그 뉴스쿨이라는 채널인데, 그 새로운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채널이에요. 이런 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에 메시지가 또 재밌는 것도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 얘기는 신경 안 써, 이제는 나다워질 거야, 나다워질 때 나는 자유롭고 아름다워,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곧 미래교육에 대한 책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이제 발리인데 조금 있다가 이제 미국으로 갔다가 한국에 돌아오면 미래교육에 대한 책이 나와요. 근데 그 책에 대해서 제가 미래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그 요소로 그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정치 철학자의 개념을 잠깐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나탈리티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이제 얘기를 제가 잠깐 하거든요. 나탈리티라고 하는 게 사실 영어에서도 잘 쓰는 개념은 아니래요, 그게. 근데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이 세계를 우리가 진화시키고 혁신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세계가 아무리 절망스러워 보여도 새롭게 진화하고 탄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태어난다, 누군가가 이 세상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어떤 인간의 고유성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계의 그런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첨가되고 부가된다는 것 자체가 이 세계가 새로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 교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고유한 인간의 그 탄생을 가장 그답게 이 잠재성을 이 세상에서 발현시킬 수 있게끔, 그의 나탈리티, 고유성, 탄생성이라고 번역하는데, 어떻게 보면 나다운 어떤 그런 고유성을 발현시키는 거, 그게 이제 교사의 역할이 될 수가 있고, 소크라테스가 그런 걸 한 사람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고유성을 이 세상에 이렇게 발현시킬 수 있게끔 산파수를 통해 가지고 그의 창조성을 낳게 하는 역할을 교사가 하는 것인데, 그런 나탈리티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해요. 근데 요번에 G드래곤이 하고 있는 이런 가사들을 보면
보면 그런 것도 좀 떠올랐어요. 이건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맥락인데, 나다워지는 것이 가장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나를 파워업 시키고 또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G-드래곤의 미래교육의 그 관점에서 G-드래곤을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해석해볼 수 있나, 이런 걸 한번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뮤직비디오 보면서 또 흥미로웠던 게, 제가 이제 문학평론을 하니까 이 가사가 가지고 있는 이 라임이라고 할까요? 펀이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이제 어떤 하나의 낱말, 하나의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이제 아이러니, 패러독스, 중의성, 메타포,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건데, 정말 그 재밌는 메타포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일일이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특히 인상적이었던 게, 자기 이름이 G-드래곤이잖아요. 그래서 이 드래곤이라고 하는 자기 이름, 자기 닉네임을 이용한 그 펀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G-드래곤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리고 나는 이런 존재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계속 어떤 펀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어떤 이제 대목에 보면은 드래곤 플라이, 잠자리가 나오면서 또 거긴 드래곤 플라이가 잠자리이기도 하잖아요. 그 잠자리 근로 발명품 뭐 이런 대목도 나오는데, 잠자리이면서 드래곤 플라이니까 자기이기도 하면서 용이 날았다, 이런 또 표현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날았다, 이 노래의 끝에 보면은 마지막에 딱 어딘가 뛰어내리면서 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가 이제 88년생이니까 88년생이 날았다는 뜻도 되고 펄펄 나는 거죠. 그래서 용이 날았다, 용이 날겠다, 이런 이제 얘기인데, 자기가 나는 것도 있지만 이 용이 날았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옛날 한글 탄생할 때 보면은 이 스스로 이 말을 탄생시킨 어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을 표현하고, 또 우리말이 가지고 있는 그 활용의 가능성을 한번 시험해보려고, 테스트해보려고 용비어천가라고 하는 걸 이제 지었는데, 용비어천가하고 이게 똑같은 얘기잖아요, 결국은. 용이 날았다, 용비어천가라고 하는 게 용이 나른 것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드래곤 플라이, 용비어천가.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그 서태지 아이들은 하여가라고 하는 게 이제 그때 있었었는데, 이 집 발매할 때 그때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뭐 태평서가 막 나오면서 옛날에 그 조선의 노래 하여가라고 하는 거를, 그런 시조를 요즘 노래로 이렇게 바꿔서. 근데 그 하여가가 가지고 있는 이제 얘기는 어떤 개인적인 연애 얘기였는데, 이거는 자기 극복의 노래이면서 어떤 문화적인 창조성에 대한 이런 자부심까지도 담고 있는 노래처럼 들리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래서 뭐 아프리카에서 뭐 어디까지, 뭐 전 세계의 바닥에 있었던 나라가 전 세계의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는 그 용이 나는 얘기까지 거기에 있으면서, 중의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자부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민족적 자부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문화의 자부심, 이것까지 엮어서 결코 이제 쓰러지지 않겠다,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굉장히 그 재미있는 노래였어요. 그래서 시간 되면은 그 노래에 있는 가사를 하나하나 문학평론가의 관점에서, 뭐 힙합의 관점에 가지고 이런 노래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문학평론가의 관점에서 이걸 한번 해석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상처받은 자존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자존심의 회복이 아니라 자존감의 회복, 자존감의 성취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선언적인 노래라는 점에서 무척 흥미있고 응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